네, 달변님입니다. 예고드린 바와 같이 달변님 공부법의 마지막 탄입니다. 이제까지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좀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 성과를 보이기 위한 방법,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결국 수험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겪지 못하고 패퇴했다고 하면 그 시간이 그대로 낭비되는 것이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수험 같은 경우에 합격을 하면 뭐 좋겠지만 합격을 못하면 그 시간이 거의 무용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시험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구조잖아요. 합격생보다는 불합격생들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다 달성하길 바라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그럴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공부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전성기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덤볐어요. 근데 지금은 법조인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또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똑같이 사법시험을 통과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공존하던 시기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의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소송을 굉장히 성의 없게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했음에도 3년차, 5년차 넘어가면서 탄탄하게 실력을 쌓고 아주 의뢰인에 대해서 정성을 쏟으면서 제대로 소송하는 변호사님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바로 역량 때문입니다. 역량.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 역량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수험 시장을 통과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좋겠지만 통과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대로 준비하고 그 인고의 시간, 인내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량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역량은 반드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까지 직원분들을 많이 고용을 해왔는데 평균적으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 출신을 직원으로 모셔서 같이 일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분들보다 훨씬 업무적 성과도 높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어려운 경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책임감 있게 하는 태도들이 몸에 배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시켜봤을 때 너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란 부분을 인사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높은 성과를 내는 탁월한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으로서 조직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행동 특성 또는 재현성 있는 성과 행동 능력을 말한다. 너무 어려운 말이 정말 조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문에 가서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받아서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월급 루팡, 잉여 자원같이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를 도전하는데 비록 합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합격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로서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비범한 능력에 특별한 노력을 더해서 최선의 성과를 내는 변호사가 되자. 이런 모토를 삼고 있거든요. 평균적인 능력에 평균적인 노력을 하는 변호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해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역량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양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빙산이라는 이렇게 있을 때 드러나는 부분에는 영양이 이 빙산의 크기라고 할 때 드러나는 부분은 지식, 능력 이런 거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는 자아 개념, 가치관, 그리고 태도, 능력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빙산은 보통은 드러나는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길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합격과 불합격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시간이 불안할 거거든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이 시간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시간을 보낸 것은 분명히 내 역량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지식이 쌓이고 스킬이 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를 견뎌낸 내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벼락치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성공과 무관한 태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2달 동안의 벼락치기를 통해서 합격을 한 것도 있지만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경험을 하면서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비록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부문에 가서라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 합격, 불합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여기시면 훨씬 더 불안감도 덜해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공부법 영상의 마지막 영상이기도 하지만 달변님 유튜브 컨텐츠의 시즌1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PD님께서 이직을 하시게 됐어요. 거기에 이어서 뭐 다른 PD님을 모셔서 계속 찍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어서 찍지 않는 이유는 좀 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2개를 찍어야 했거든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게 일처럼 되는 측면도 사실상 있더라고요. 게임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좀 의무적이 되면 부담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변호사로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어느 정도는 경험을 상당히 했다고 쳤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새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을 좀 고려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사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마음속에 그런 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직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좀 법원에서 법관이 돼서 일하는 부분을 좀 준비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시즌1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제가 다시 유튜브를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주 팍 용솟음 치거나 법관으로 가는 것을 정리하고 그냥 계속 변호사로서 활동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다시 찍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2년 2개월 동안 평생 해보지 못했던, 사실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제 친한 친구 결혼식도 가서 사진 안 찍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대단치 않은 얼굴을 드러내고 듣기 좋지 않은 목소리를 입 밖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였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니까 재미도 있었고 또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에게 늘 행운 그리고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돌아오길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